안녕하세요. 스터닝학원 서울캠퍼스 서민경 선생님입니다. 시험 보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부터 2025학년도 8월 학력평가 중2 수학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번 볼게요. 20번은 순환소수 문제죠. A 같은 경우에는 모두 다 어렵지 않게 풀었을 것 같은데 전부 다 소수로 바꿔볼게요. 일단 10분의 7은 0.7이고 그 다음에는 0.07, 그 다음에는 0.007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이 되죠. 이거를 한 번에 써주면 0.77777 이렇게 계속 7이 반복되는 순환소수 형태가 돼요. 얘를 우리가 순환소수 기호를 이용해서 나타내면 0.7 땡이 될 거고, 이거를 분수로 바꿔주면 9분의 7이라는 숫자가 됩니다. A는 전부 다 쉽게 풀었죠. B를 볼게요. B는 7분의 3 더하기 7의 제곱분의 3 더하기 7의 세제곱분의 3 더하기 땡땡땡 이런 식으로 분모가 계속 7을 곱해서 나가는 형태인데, 이런 경우에는 양변에 7분의 1을 곱해보세요. 7분의 1 B는 첫 번째 7분의 3이었죠? 여기에 7분의 1을 곱하면 7의 제곱분의 3이에요. 이거 위치를 맞춰주세요. 두 번째 7의 제곱분의 3이었는데 7을 곱해주면 7의 세제곱분의 3. 자, 이런 식으로 맞춰집니다. 그러면 위에서 아래를 뺄 수가 있어요. 빼주면 좌변은 7분의 6B가 되고 우변은 어떻게 되죠? 우변은 7의 제곱분의 3하고 7의 제곱분의 3 사라지고 7의 세제곱분의 3, 7의 세제곱분의 3 사라지고 전부 다 뒤에도 사라질 거예요. 그럼 남는 숫자가 뭐만 있냐면 우변은 7분의 3만 남겠네요. 7분의 3. 그럼 B를 구하기 위해서는 B 앞에 있는 개수의 역수를 양변에 곱하죠. 6분의 7을 양변에 곱해줘요. 7분의 3 곱하기 6분의 7. 그러면 또 약분이 됩니다. 7하고 7하고 약분이 되고 3하고 6하고 약분이 돼요. 그러면 남는 거는 2분의 1.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A 빼기 B였죠. A 빼기 B는 9분의 7 빼기 2분의 1인데 이대로 못 빼니까 뭘 해줘야 되죠? 통분 18분의 14 빼기 18분의 9 계산해주면 18분의 5. 그래서 답은 5번이 됩니다. 18분의 5. 자, 이제 다음 문제에 넘어갈게요. 21번. 21번 같은 경우에는 소금물의 농도 이용한 부등식의 활용 문제인데, 일단은 여기 나와 있는 상황을 선생님이 표를 그려가지고 일단 나타내 볼게요. 여기 위에 보세요. 일단은 표를 어떻게 그릴 거냐면 이렇게 표를 그리고 제일 왼쪽에는 농도, 가운데는 소금물,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소금 이렇게 놓고 A 비커에는 2%의 소금물이 100g이 담겨 있대요. 여기는 A 비커고 농도는 2%이고 소금물은 100g. 그럼 소금의 양 구하는 공식 알죠?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계산해주면 2. B 비커 볼게요. B 비커에는 8%의 소금물이 있는데 200g이 담겨 있대요. 그럼 이때 들어가 있는 소금의 양을 구하려면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계산해주면 16. 자, C 비커 볼게요. C 비커는 농도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C 비커의 농도를 우리가 X라고 표현을 할 거고, 그때 들어가 있는 소금물의 양이 얼마 들어가 있냐면 200g이 담겨 있대요. 그럼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소금의 양은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계산해주면 2x.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상황이 이런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은 거기에서 지금 뭘 하겠다고 했냐면 A 비커에 C 비커에 있는 소금물의 절반을 넣겠대요. 이것도 우리가 표를 이용해서 나타낼 건데, 자, 이번에는 아래로 갑니다. 표를 이렇게 그려주고 제일 왼쪽이 농도, 가운데가 역시나 소금물,
가장 마지막이 소금. 자, A 비커였죠. A 비커에 2%의 소금물이 100g 있고 그때 소금이 이만큼 있다고 했었는데 C의 절반을 여기에다가 붓겠대요. C의 절반을 부을 건데, 자, 절반 붓는다고 해가지고 뭐 짠 게 뭐 더 싱거워지거나 그러지 않죠. 농도는 똑같습니다. X. 근데 소금물이 200g이었는데 절반을 부었다 그랬으니까 100g. 그때 소금의 양은 2X였는데 절반이니까 X. 그러면은 얘네들을 합하죠. 더 할게요. 소금물 100g, 100g 더하니까 200g이 됐을 거고 소금의 양은 X 더하기 2가 됐어요. 이때 농도를 구할 건데 농도는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볼게요. 농도 구하는 공식은 소금물 분의 소금 곱하기 100 계산해주면 2분의 x 더하기 2가 됩니다. 근데 여기 위에 글을 보면은 A 비커에 부어 섞었더니 농도가 3% 이상이 됐대요. 우리가 지금 구한 게 농도가 2분의 x 더하기 2였는데 이게 3% 이상이라 그랬으니까 식을 이렇게 세울 거고 x 더하기 2는 양변에 1을 곱하면 6보다 크거나 같다. x는 4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식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끝이 아니죠. B 비커 안 했어야지. 한 번 더 표를 그릴게요. 아까랑 똑같이 이렇게 그려주고 제일 왼쪽이 농도, 가운데가 소금물, 그리고 가장 마지막이 소금. B 비커는 아까 농도가 8%라 그랬고 거기 안에 200g, 소금의 양은 16이라 그랬어요. C는 아까 200에서 절반이라 그랬죠. 농도는 똑같이 X고 200의 절반이니까 100, 그 다음에 소금 2X의 절반이니까 X. 이거를 섞은 거예요. 그럼 소금물의 양은 300이 되고 소금의 양은 X 더하기 16이 돼요. 그럼 마찬가지로 농도도 식을 구해야겠죠. 농도는 소금물 300분의 소금 X 더하기 16 곱하기 100 계산해주면 3분의 X 더하기 16. 자, 이것도 문제를 볼게요. B 비커에 부었더니 농도가 7% 이하가 됐대요. 우리가 구한 농도 3분의 x 더하기 16이 7 이하이다. 그러면 양변에 3 곱하면 x 더하기 16이 20일 이하가 되는 거고 x는 5 이하.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구했던 요식 있죠. 왼쪽 표에서 구했던 요식하고 오른쪽 표에서 구했던 요식하고 합쳐줘야 돼요. 그러면 4 이상이 되고 x는 4 이상이고 5 이하이다. 자, 그럼 보기에 답이 있죠? 4 이상 5 이하여야 되니까 답은 3번.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일단 연립방정식의 활용이죠. 연립방정식의 활용인데 여러분을 헷갈려하게 하는 그런 포인트들이 조금 있어가지고 조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선생님이 이거는 중간에 끊어서 한번 볼 거거든요. 위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보면 계획했다가 라는 표현이 있어요. 미안해요. 보면은 계획했다가 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기. 그러면은 위에 거에서 하나씩을 세우고 그리고 지금 끄는 거 아래에서 식을 하나 세울 거거든요. 일단은 이 문제를 이해해 보기 위해서 조금 정리를 해볼 건데 음악회를 1부랑 2부로 나누겠대요. 1부가 있고 2부가 있는데 1부 같은 경우에는 연주 시간이 10분짜리로 구성을 할 거고 2부 같은 경우에는 4분짜리로 구성을 하겠대요. 근데 10분짜리가 몇 개인지를 모르죠. 곡의 개수가. 그래서 10분짜리의 개수를 우리가 X개라고 할 거고 그 다음에 4분짜리의 개수를 Y개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때 총 연주 시간은 어떻게 될까요? 10분짜리를 X개 연주했으니까 10X분이 소요가 될 거고 그 다음에 4분짜리를 Y개 연주했으니까 4Y분이 소요가 될 거예요. 근데
곡과 곡 사이에 보면은 1분의 텀을 두겠대요. 아, 이게 무슨 말이냐? 곡이 만약에 4개가 있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합시다. 곡이 4개가 있으면은 몇 번을 쉬어야 되죠? 한 번 쉬어야 되고, 2번 쉬어야 되고, 3번 쉬어야 돼요. 그러면 몇 분 쉬죠? 3분을 쉬거든요. 자, 곡이 4개일 때 3분을 쉽니다. 그럼 만약에 곡이 이렇게 5개가 됐어요. 그러면은 한 번 더 쉬어야 되죠. 곡이 5개일 때는 4분을 쉬어야 돼요. 아, 그러면 우리가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지금 곡의 개수에다가 1만큼 뺀 것을 우리가 쉬게 되거든요. 우리가 10분짜리의 곡이 X개예요. 그러면 얘는 얼마큼을 쉬어야 되냐면 X 빼기 1만큼을 쉬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4분짜리가 Y개의 곡이니까 얘는 Y 빼기 1만큼을 쉬어야 돼요. 자, 이거를 우리가 식으로 나타내 볼게요, 이제. 자, 1부에 소요되는 시간은 10분짜리 X곡을 우리가 연주를 했으니까 10X만큼이 소요가 되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쉬는 시간이 1분씩 X-1번 쉬니까 그냥 X 빼기 1을 더해주면 돼요. 그 다음 1부와 2부 사이에 얼만큼을 쉰다 그랬냐면 15분을 쉰다 그랬거든요. 여기서 15를 더해줘요. 그 다음 이제 2부 시간, 2부는 4분씩 Y개를 연주한다 그랬으니까 더하기 4Y, 그 다음에 Y-1번 쉬어야 되니까 더하기 Y 빼기 1. 이렇게 해서 총 얼마가 소요됐다 그랬죠? 1시간 59분. 1시간 59분을 우리가 분으로 바꿔주면, 왜냐하면 우리가 단위를 분으로 맞춰줘야 되니까 그래요. 그럼 119가 됩니다. 자, 그럼 동류항 계산 11x 더하기 5y 더하기 13은 119가 되고, 11x 더하기 5y는 13을 넘어가니까 106이에요. 자, 이게 첫 번째 식. 연립방정식이니까 이제 두 번째 식을 세워야겠죠. 자, 두 번째 보면은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1부랑 2부에서 연주했던 곡의 개수 있죠? 그걸 서로 바꾸겠대요. 그러면 이것도 지금 상황을 여기 아래에다가 적어 볼 건데 1부가 있고 2부가 있어요. 역시나 1부는 10분짜리고 2부는 4분짜리인데 1부의 10분짜리를 이번에는 X개가 아니라 Y개라고 하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4분짜리는 X개이다 라고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총 몇 분을 연주하냐면 10분짜리 Y개니까 10Y를 연주하는 거고, 얘는 4X가 돼요. 자, 그럼 쉬는 시간, 아까 Y개를 연주했을 때 쉬는 시간은 Y 빼기 1분이라고 했었고, X개를 연주했을 때는 X 빼기 1분이라고 했었어요. 그럼 요거 가지고 이제 또 식을 세울게요. 1부에서 소요되는 시간은 10Y 더하기 중간중간 쉬는 시간 Y 빼기 1이고, 1부와 2부 사이에는 15분을 쉰다 그랬으니까 역시나 똑같이 15를 더해줘야 되고, 더하기 2부에서 소요되는 시간 4x 더하기 x 빼기 1. 이렇게 해서 총 몇 분 쉬었다고 했냐, 몇 시간을 쉬었다고 그랬냐면은, 죄송해요, 몇 시간을 연주했다 그랬냐면 2시간 11분이 걸렸대요. 이거를 분으로 바꿔주면 131분이 됩니다. 이것도 동류항 계산해주면 5x 더하기 11y는 더하기 13이 131인데 13도 그냥 한꺼번에 이항할게요. 싹 다 이항해버리면은 118이 됩니다. 자, 이게 두 번째 식. 근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뭐죠, 지금? 구하고 싶은 거를 보니까 처음에 연주하려고 계획했던 연주 시간이 10분인 곡의 수를 구하시오예요. 10분인 곡의 수. 아까 10분인, 원래 처음에 10분인 곡의 수가 x죠. 우리가 구하고 싶은 값이 x예요. 그럼 x를 구하고 싶으니까 y를 없앨게요. y를 맞춰주려면 5와 11의 최소 배수인 55로 맞춰줘야 되고, 1에는 11을 곱하고 2에는 5를 곱해야 돼요. 이거를 여기 왼쪽 아래 공간에다가 적어 볼게요. 위에 거 11을 곱해주면 121x 더하기 55y 한 개 1166이 되고,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식에다가 5를 곱해주면 25x 더하기 55y는 590이 돼요.
자, 위에서 아래를 뺍시다. x끼리 빼주면 96x가 되고, 그 다음에 y끼리 빼주면 사라지고, 1166에서 590을 빼주니까 576이 나와요. 그럼 양변을 96으로 나눠주면 x의 값은 6. 그럼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x였으니까 답은 6곡이 됩니다. 다 적으셨나요? 29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9번은 기둥의 부피 문제죠. 기둥의 부피. 지금 이거를 그림 1 같은 경우에는 밑면이 반원인 기둥이라고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림 2 같은 경우에는 밑면이 요 영역인 기둥이라고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은 분명히 여기에서 기둥의 부피 구하는 공식을 까먹은 친구가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해주자면, 기둥의 부피는 어떻게 구하냐면 밑넓이 곱하기 높이입니다. 이거는 삼각기둥이든 원기둥이든 뭐 어떤 기둥이든 상관이 없어요. 전부 다 밑넓이 곱하기 높이, 모든 기둥의 부피는 이 공식으로 구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색칠되어 있는 부분, 요 부분을 밑넓이라는 부피를 구할 건데, 죄송해요. 지금 이게 흘러넘친 물의 양이네요. 남아있는 물의 양이 아니라 흘러넘친 물의 양이니까 이걸 지울게요. 흘러넘친 물의 양이니까 밑넓이가 뭐가 돼야 되냐면 요 부분이 돼야 돼요. 요 부분이 밑넓이에요. 흘러넘친 물. 자, 그러면 요거를 밑넓이를 선생님이 평면도형으로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반원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45도만큼 기울여졌죠? 이렇게 그려져요. 자, 여기가 45도.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어느 부분의 영역이냐면 흘러 넘친 거니까 빠져나간 물의 양, 요 부분을 구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반지름을 보면 여기가 원의 중심이라고 했을 때 이게 반지름이고 요게 반지름이거든요. 반지름은 길이가 전부 다 똑같죠. 그러면 얘는 이등변 삼각형이 됩니다. 그러면 하얀색으로 표시할게요. 이쪽의 각이 45도가 되고 이쪽의 각도 45도가 돼요. 왜냐면 이등변 삼각형은 밑변의 길이가 똑같으니까. 그럼 여기는 직각이 돼요. 얘는 직각삼각형이구나. 그럼 빨간색 부분의 넓이를 구하려면 여기가 8이거든요. 4분원, 요 4분원의 넓이를 구한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직각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면 밑넓이가 나옵니다. 그럼 4분원의 넓이를 구하는 식을 먼저 써볼게요. 4분원은 원의 넓이에 4분의 1을 곱하면 되니까 파이 r 제곱 64 파이에 4분의 1을 곱하면 4분원의 넓이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직각삼각형은 얘 이등변이라 그랬었죠. 밑변의 길이가 8이고 높이도 8이고 넓이니까 2분의 1 곱하면 삼각형의 넓이가 돼요. 그럼 빨간색 영역은 둘을 더하시면 됩니다. 64파이에다가 4분의 1을 곱해주면 16파이가 되고 64에다가 2분의 1을 곱하니까 32. 이게 지금 빨간색 밑면의 넓이거든요. 근데 아까 부피 구하는 공식이 밑넓이 곱하기 높이라면서요. 근데 높이가 몇이죠 이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높이니까 20cm. 문제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부피는 밑넓이 16파이 더하기 32 전체에다가 높이 20을 곱하면 되고, 20을 분배해주면 320파이 더하기 640. 자, A가 뭐죠? A는 파이 앞에 있는 숫자니까 A는 320, B는 그 뒤에 있는 숫자니까 640.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A 더하기 B, 위에서 아래를 더하래요.
320에서 640을 더해주니까 960. 답은 960이 되겠습니다. 다 적으셨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30번. 30번은 1차 함수 문제예요. 점 2를 지나는 1차 함수가 주어진 도형인 오각형을 2등분한다 라고 나와 있거든요. 선생님이 여기 빨간색으로 1차 함수를 그려볼 건데 1차 함수가 이런 식으로 지나간다고 해볼게요. 여기 1차 함수예요. 이 점의 좌표를 아나요? 모르나요? 모르죠. 이 점의 좌표를 우리가 마이너스 6, K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 점은 뭐죠? 이 점의 좌표는 4, 4죠.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이 1차 함수의 기울기예요. 기울기를 구하고 싶으니까 우리는 요 K만 알면은 두 점의 좌표를 아는 거기 때문에 기울기를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넓이를 이용해서 볼 건데 선생님이 여기에 연장선을 조금 그릴 건데 지금 오각형의 넓이를 우리가 못 구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물론 이 오각형을 쪼개가지고 여러 개의 도형의 넓이를 더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선생님은 이렇게 해가지고 빼는 게 더 편하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그 가장 큰 지금 직사각형 있죠? 지금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노란색으로 이렇게 이어버리면 이런 직사각형이 나오거든요. 이 직사각형의 넓이에서 여기 부분 1번 영역, 이쪽 영역 2번 영역, 삼각형이에요. 이쪽 영역 1번하고 2번하고 3번을 뺀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일단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할 건데 직사각형은 가로 곱하기 세로죠. 직사각형 가로의 길이가 마이너스 6부터 4까지니까 10이고 높이는 0부터 8까지니까 8, 즉 80이 돼요. 이거 직사각형 넓이에요. 이제 1번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거거든요. 1번 삼각형은 밑변의 길이가 마이너스 6부터 마이너스 2까지 갔으니까 4가 되고 높이는 6부터 8까지니까 2 넓이니까 곱하기 2분의 1 계산해주면 4. 2번 영역 2번 같은 경우에는 밑변의 길이가 마이너스 2부터 4까지니까 6이 되고 높이는 4부터 8까지네요. 4 곱하기 2분의 1 계산해주면 12. 그 다음 3번 영역 3번 영역은 밑변의 길이가 2부터 4까지니까 2가 되고 높이는 0부터 4까지니까 4 곱하기 2분의 1 계산해주면 4. 자, 우리가 1번하고 2번하고 3번을 다 뺀다 그랬잖아요. 1번하고 2번하고 3번하고 다 더하면 몇이 되죠? 4 더하기 12 더하기 4가 되니까 20이 되죠. 자, 오각형의 넓이는 80에서 1번, 2번, 3번을 뺀 20을 빼주니까 60이 됩니다. 이게 오각형의 넓이에요. 자, 거의 이제 끝났습니다. 지금 우리는 여기 밑에 있는 영역 있죠? 이 영역의 넓이가 몇이 되는지를 확인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이게 오각형의 넓이가 60인데 이 직선에 의해서 넓이가 2등분이 된다 그랬거든요. 그럼 얘는 절반만큼이 돼야 되니까 넓이가 30이 돼야 돼요. 그러면 저 빨간색 빗금친 부분의 넓이를 구할 건데 이 넓이는 어떻게 구할 거냐면 잠깐만 색깔을 좀 바꿀게요. 자, 잠시만요. 됐다. 이 부분 영역 있죠? 요 영역. 이게 무슨 모양일까요? 이거는 사다리꼴입니다. 사다리꼴에서 3번의 영역을 뺀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면 저 부분의 영역을 넓이를 구할 건데 사다리꼴의 넓이 구하는 공식은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죠. 윗변이 여기라고 했을 때 이 길이가 뭐죠? 0부터 K만큼까지니까 K예요. 자, 그러면 넓이를 구합니다. 윗변 K 더하기 아랫변 4 곱하기 높이는 마이너스 6부터 4까지니까 10
곱하기 2분의 1. 여기에서 3번 영역을 뺄 거거든요. 3번 영역은 우리가 아까 구해놨죠. 여기 보면은 4라고. 여기서 4를 빼줘요. 이 값이 뭐냐면 30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k 더하기 4, 10하고 2분의 1하고 곱해주니까 5가 될 거고, 마이너스 4는 오른쪽으로 넘겨줄게요. 34. 양변을 5로 먼저 나눠주면 k 더하기 4는 5로 나눠주니까 5분의 34가 되고, 얘는 4라는 애는 5분의 20이죠. 5분의 20을 넘겨주면 k 값이 나와요. k는 5분의 14. 자, 이제 다 끝났어요. 이제 기울기만 구하면 끝납니다. 빨간색으로 다시 볼게요. 지금 두 점의 좌표가 나왔어요. 마이너스 6, 5분의 14. 그 다음에 4,4. 두 점을 알 때 기울기 어떻게 구하죠? x끼리 뺀, 그러니까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이죠. 기울기는 x에서 4에서 마이너스 6을 뺀 거 분의 4에서 5분의 14를 뺀 값으로 구할 거예요. 분모는 10이 되고, 분자는 4라는 거는 5분의 20이에요. 5분의 20에서 5분의 14를 빼주니까 5분의 6. 자, 이거 번분수라고 배운 친구들도 있을 텐데 안 배운 친구들이 있으니까 이거를 조금 바꿔서 생각을 해볼게요. 이거는 지금 분수 형태거든요. 분수라는 거는 분자를 분모로 나누는 거예요. 5분의 6에서 10을 나눠주면 돼요. 그럼 요거는 5분의 6 나누기는 곱하기 역수죠. 곱하기 10분의 1 약분이 됩니다. 6, 3이 되고 10은 5가 돼요. 2로 나눠줘서. 그럼 분모는 25, 분자는 3. 자, 25분의 3이 이제 기울기인데, 지금 기울기가 뭐래요? b분의 a인데 서로소래요. 서로소라는 거는 지금 약분이 더 이상 안 되는 관계를 말하는데 3하고 25는 더 이상 약분이 안 되죠. 그러면 3이 뭐가 되는 거냐면 a가 되는 거고 25가 b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a 더하기 b의 값이니까 3하고 25를 더해주면 28. 자, 이상으로 학력평가 해설 강의를 마칠 거고요. 다음 시험에는 조금 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지금보다 더 좋은 성적 거둘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